법무법인 1로 군검사 출신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보통 병사는 군 생활을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면 병장 계급을 달고 나오죠. 그런데 간혹 만기 전역을 했음에도 상병 계급으로 전역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군 생활 중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처분인 강등 처분을 받게 된 것이죠. 강등 처분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높은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공동폭행을 했다는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1로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도 강등 처분이 취소되고 그보다 감경된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항고를 진행한다고 징계 처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저희 1로가 어떻게 조력하였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저녁 식사 후 식당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조리병이었던 의뢰인은 식당 청소 담당이던 피해자 씨에게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씨가 청소하던 중 남아있던 음식을 모두 버려버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뒤늦게 내려온 상황실 근무자들은 저녁을 먹지 못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받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조식이 끝나고 식당 청소를 하던 도중 항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음식을 버렸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쥐고 의뢰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왜 그러냐,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냐 고 묻자 피해자는 그렇다고 답했죠. 어제 내가 대신 욕먹고 혼났는데 왜 저럴까 생각이 들었지만 군 생활이 많이 힘든가 보다 생각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이 잠시 밖에서 후련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때도 피해자가 경례도 하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뢰인도 화가 나 자직도 나랑 싸우고 싶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답했죠. 의뢰인은 오케이 알겠다 한판 붙자 하고 함께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했는데요. 당시 의뢰인과 친하게 지냈던 B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혹시나 큰일이 날까 우려하여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먼저 복싱 가드 자세를 취한 뒤 가만히 있던 의뢰인의 어깨와 턱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반격하여 피해자를 발로 찼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넘어져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뒤늦게 따라온 B가 의뢰인을 제지하였습니다. 더하면 크게 다친다며 말이죠. 그래서 의뢰인과 B는 뒤를 돌아 함께 생활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준 B에게 다가가 복부와 팔을 가격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B도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고 밀쳤죠. 피해자는 그대로 넘어졌고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B가 자신에게 폭행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은 채 말이죠. 이에 의뢰인은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원회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을 중하게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징계 처분서를 봤을 때 의뢰인이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순간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과한 처분이라고 느껴졌죠.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1로는 의뢰인의 징계가 과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장했습니다. 첫째, 일회성의 단순 우발 행위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반격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마찰 없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둘째,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가 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옆에 가만히 있던 B를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 아프다거나 병원 치료 등의 별다른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선임 지시와 무관하게 남은 식사를 폐기하고 이유를 묻는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며 먼저 폭행을 가했습니다. 물론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지만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넷째, 공동폭행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하려면 사전 공모 또는 상호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B는 단지 사건을 말리기 위해 동행했을 뿐이고 피해자가 따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폭행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의 징계 업무 처리 훈령 별표 4의 감경 요소를 보면 의뢰인은 다음 항목에 따라 감경 요소가 있습니다. 일회성이고 단순 우발 행위였던 점, 범행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가 경미한 경우였던 점, 그리고 평소에 성실하게 복무를 했던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였던 점에 해당하는데요. 의뢰인은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많은 만큼 제일 높은 처분인 강등이라는 원징계는 과도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해 통화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소 모범적으로 복무하며 후임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총 24명의 탄원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1로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의 강등 처분은 취소되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군기교육 15일의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으로 제대하게 된다면 이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단순한 우발 사건에 대해 과도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뢰인의 성실한 복무 태도와 진지한 반성을 고려한 징계를 받아야겠죠.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는 군 복무 중 억울하게 혹은 과도하게 징계를 받은 군 장병들이 명예롭게 제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